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전청조 씨가 김포 친척집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이요. 이 사안이 대국민적으로 관심이 너무 높은 사건이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니까 우선 전청조 씨를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청조 씨가 살았던 시그니엘과 전청조 씨의 어머니 김포 집도 압수수색을 펼쳐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큰 결정적인 증거 다 남현희 씨 손에 있습니다. 전청조 씨가 자신의 모든 정보와 그리고 사람들과 나눴던 이 자료들이 다 남아있는 것들이 다 세컨폰에 있었는데, 실수인지 의도인지 아무튼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 집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청조 씨가 밀항을 의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청조 씨가 사기를 친 금액만 해도요,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만 30억 원입니다. 그리고 전청조 씨가 이 감방 생활을 할 때 이 감방 동기들이 전청조 씨가 감옥 생활을 잘 못 견뎠다. 특히 추위를 견디지 못했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왕따로 지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외국인 수감자 제이와 애정 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적도 있다. 감옥 안에서도 사건 사고 덩어리였다. 지금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전청조가 밀항선을 수소문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항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입금해야 되죠? 하지만 전청조 씨는 입금을 하지 못하죠. 왜? 그 세컨폰에 본인의 공인 인증서부터 여러 가지 금융 거래 자료들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청조 씨는 이 세컨폰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운신할 수 있는 돈이 지금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옷을 입고 야간에 다니고 있는 전청조 씨의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 증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 돈가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주도의 한 한정식 집입니다. 제주도 연동의 한 한정식 가게 사장 A씨 인스타그램에 아임 전청조님 7년 단골집이에요. 오직 간장 딱새우밥만 먹었던 그 사람, 전청조 씨를 지금 따라 한 겁니다. 밈이죠, 밈. 언니 간장 딱새우밥 잇했던 그 사람, 남현희 감독님 가족들도 투게더 함께 오더니 이 난리가 날 줄이야. 경원도 핸섬했는데 아임 슬픔이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바로 그 식당의 인스타그램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전청조 씨가 자주 먹었던 그 딱새우 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많은 분들께서 전청조가 여기 들렸었느냐 그랬더니 그 댓글이 뭐라고 썼냐면, 전청조가 굉장히 비싼 풀빌라에 산다고 이야기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혼란스럽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자인 거 몰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식당 주인이 처음부터 나는 여자인 줄 알았다. 다정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대박이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20살 때부터 나는 전청조를 보아왔다. 그러니까 7년 동안 보아온 겁니다. 또 이런 위트 있는 글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전청조가 다른 건 다 거짓말을 했고 한 가지만 진실되게 말했다면 바로 그거는 땅콩 알러지밖에 없었다. 가지튀김에 알아서 땅콩을 패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다.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전청조와 남현희의 샤넬 쇼핑 목격담 등장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럭셔리 매장에서 함께 쇼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아주 괴기스럽습니다. 이 증언 또한 아주 기가 막힌데요. 한 누리꾼이 이야기합니다. 올 3월에 샤넬 매장에서 이들을 본 적이 있다. 근데 왜 기억하느냐?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기억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묘사가 됐냐면요, 여러분. 자, 매장 밖에서 사람들이 입장을 기다리는데 밖에 진짜 키가 크고 멋진 경원 3명이 대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와, 이 매장에 엄청난 연예인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연예인은 보이지 않았고 경호원들이 웬 꼬마와 아줌마를 경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 웬 꼬마는 전청조, 이 아줌마는
남현희 선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A씨는 매장 내에서도 경호원 2명이 계속 전청조를 따라다니면서 붙어 있었다. 전청조 실제 보니 완전 꼬맹이 같다. 중3에서 고1 정도 돼 보인다. 이렇게 외모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슈즈 코너에서 주문하는 걸 기다리는데 같은 디자인의 스니커즈를 남현이가 신고 있길래 저도 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도 이상하니까 이분이 쇼핑을 하러 갔다가 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거예요. 전청조가 남현이를 공주님 대하듯 직접 신발을 신겨줬고 같은 디자인의 신발을 색깔별로 달라고 하는 통큰 면모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무슨 관계일까? 그때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궁금증이 풀렸다. 그때도 남편한테 경호원 5명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남편의 대답, 사기꾼이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전청조 씨가 남현 씨를 위해서 이 가족들, 남현 씨 가족들 전부 대동하고 제주도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고급 매장에 가서 이 남현희 씨에게 신발을 사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이게 사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랑이다. 아니면은 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남현희 씨를 구워 삶은 것이다. 아니다. 남현희도 공범이다. 각자의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만간 의혹들이 벗겨질 예정이죠. 이러고 있는 가운데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전청조가 자신의 사기 행각에 쓰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피해자들에게 명품을 선물했습니다. 그때 썼던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센츄리온, 소위 블랙카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전청조가 과연 이 카드를 소지할 만한 능력이 됐느냐. 왜냐면 이 카드는요. 가입비만 1,351만 원입니다. 연 회비만 675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발급 조건 보실까요? 자산이 191억 원 이상, 연봉이 15억 원 이상, 그리고 연간 카드 사용 실적이 2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걸 전청조 씨가 어떻게 소지를 하고 있느냐. 커스텀 카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커스텀 카드. 자, 사설 업체에서 디자인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만 비슷하게 만들죠. 거기에 신용 체크카드 IC 칩과 마그네틱 데이터를 이식합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아니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커스텀 판매가 SNS를 통해서 주문 제작 형식으로 판매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청조 이런 카드를 발급받을 능력이 없으니 커스텀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진짜. 이 가운데 지금 남현이도 전청조한테 받은 차, 명품 다 반환해라. 피해자들에게 다 돌려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현희 씨가 누렸던 것들 이미 뭐 휘발성으로 막 밥 먹은 거, 호텔 뭐 간 거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 치지만 지금 전청조이가 받은 이 물건들 다시 판매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은 다 돌려줘야 되겠죠. 남민석 서울 강서구 의회 의원은 지금 남현이 또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한 상태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현이 받기 싫은 선물,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을 위해서 다 반환해라.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남현 씨의 주장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남현이가 인터뷰한 내용들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피해자들은 각종 협박과 두려움에 고소도 못하고 있는데 언론 플레이지 하지 말고 피해자들 포함해서 국민들께 사과 먼저 해라. 그리고 명품 받은 거 다 돌려줘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해달라라는 요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남현희 씨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국민 사과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소장 썼죠. 이 고소장도 지금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전청조 씨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지금 이것도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전청조란 이름 옆에 성별을 알 수 있는 숫자에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소인의 남현이고 고발인의 전청조로 되어 있죠. 남현이 씨 뭐라고 주장하느냐. 전청도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다 나는. 그런데 잘못된 보도와 대중들의 오해로 회복하기 힘든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수사기관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려고 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본인이 피해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와라. 나랑 전청조 거짓말 탐지기 조사 그리고 대질 조사 해달라. 나는 명백히 거짓말로 속은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남현이의 주장일 뿐 전청조가 가스라이팅했다라는 남현이의 말이 의심스럽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남현이 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수정 교수 뭐라고 얘기했느냐? 남현이가 100%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지만 남현이의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는 좀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 전청조는 남현이가 2월부터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남현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청조만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놓친 부분 남현이가 어떤 경위로 전청조를 만나서 이렇게까지 의존하게 됐는지 그리고 남현이가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판단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냐? 하지만 남현이가 그렇게 전혀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아니냐. 나름대로 의사결정에 월등했을 것이다. 지금 주장하는 거 원래 남현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가스라이팅?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의 취약성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남현이는 사회적으로 분리되지도 않았고 친정 식구들을 아무 데나 만날 수 있고 사업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과연 전청조 같은 인간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가 있느냐? 100번 의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현희 씨 뭐라고 하죠? 자신이 너무 무지했다. 자신이 너무 무식했다.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수정 교수는 정말 남현이가 이 정도로 가스라이팅을 당할 정도로 무식한 사람이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남의 주장대로 이게 정말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면 남현희 씨의 이 정말로 이 지식이나 이 상식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죠. 남현희 씨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진짜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다. 이 와중에 전청조는 남현희 씨와 경비원 공범으로 보고 있잖아요. 공범은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두 사람의 입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신 하나도 없죠. 이 와중에 아주 큰 웃음벨 저 아닙니다. 빠니보틀이요. 홍조의 이 사진을 보고 빠니보틀과 너무 닮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 사진을 딱 놓고 자신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청조 남현희 씨 이야기 하루에 단독이 20개 이상 나오고요. 목격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각종 혐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뤄야 될지 정말로 엄청난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자극적이고 황당한 뉴스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